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. 오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이 사업의 핵심 인물 한 명이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. 설계자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. 한때 잠적설이 돌았고 어젠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섰는데 오늘 새벽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. 거기서 긴급 체포됐습니다. 원래 오늘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에 이어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첫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한 핵심 인물입니다. 이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어제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.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. 그다음 경찰이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고 답변할 거니까.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어제 오전 불렀을 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오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.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병원을 가느라 출석이 늦어질 것 같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습니다. 배가 아프다며 병원 응급실로 향한 겁니다. 검찰은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검찰청으로 데려왔습니다. 법원에서 미리 받아둔 체포영장을 통해서입니다. 첫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없애고 검찰 출석 통보를 잇따라 거부하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. 유 전 본부장은 48시간 동안 체포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관련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 중 일부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녹취록에 대해 350억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며 투자자들 간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. 모든 계좌 내역을 조사하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JTBC 이서준입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체포 직전까지 의혹을 다 부인했지만 그 주장과 전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. 바로 대장동 녹취록입니다.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갖고 있고 이 수억 원이 그 배당금일 가능성을 수사기관은 의심합니다. 먼저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.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전해집니다.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와 통화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이 녹취록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이 자세히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성남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21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녹취록에 담긴 걸로 알고 있다며 현금과 수표를 합쳐 수억 원 상당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갖고 있고 해당 금액이 일부 배당금 성격으로 건너간 정황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 전 JTBC에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차명 소유한 지분은 없으며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. 좋겠습니다. 저희는 살지도 않을 거고요.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? 돈 준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. 저는 정영학을 고소할 겁니다. 검찰은 수사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 원이 실제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돈을 받았다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JTBC 고승혁입니다. 녹취록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저희가 파악한 대장동 녹취록의 내용 중에는 화천대유 자금 담당 직원이 약 2년간 2천에서 3천만 원씩 수시로 현금을 찾아간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
수사기관에선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 중입니다.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횡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. 화천대유가 김만배 씨에게 476억 원을 대여했고 이 자금 말고도 수십 차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인출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.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수사 첩보 등에도 이 자금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금 담당 직원이 수시로 2, 3천만 원씩 현금으로 찾았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해서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. 이런 식의 현금 인출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지분을 가진 인물들 사이에 이익 배분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. 최근까지 화천대유 이성훈 전 대표와 자금 담당 직원,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했습니다. 앞서 JTBC에는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. 사채 자수를 요구하시는 분들 자금을 빌려왔거든요. 초기 사업비를 상환하려고 그 470억을 대여를 받은 거예요. 하지만 수사기관 관계자는 소명 자체의 진위를 떠나 아예 소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자금이 8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. 수사기관은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중 일부가 각종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 네, 특혜 의혹은 또 있습니다. 이 역시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. 대장동 사업의 용적률이 화천대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성남의뜰이 시행을 맡은 뒤에 크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같은 땅에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.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는 원래보다 218세대를 더 지으면서 분양 대박을 낼 수 있었습니다. 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공모 공고문입니다. 76페이지 분량의 공모 지침서도 첨부했습니다. 사업자들은 이를 검토해 참여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. 지침서가 그게 기준이니까 사업자 검토해서 내가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 남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그 결정을 하는 거죠. 지침서의 내용이 향후 많이 바뀐다면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당시 지침서에 나와 있는 아파트 용적률은 180%, 단지별 세대수도 적혀 있습니다. 화천대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성남의뜰은 이 공모에 뛰어들었고 같은 해 3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8월엔 도시개발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. 그런데 이듬해 11월 성남시가 낸 개발계획 고시를 보니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. 특히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단지들 가운데 3곳은 기존 180%였던 용적률이 195%로 크게 뛰었습니다. 3개 단지의 세대수는 1516, 공모 때보다 218세대가 늘었습니다. 이에 대해 성남시청 관계자는 공모 당시 용적률은 확정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시행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. 180%에서 195%까지 이렇게 상향되는 것은 일반적입니까? 대단히 힘들죠.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. 오래전 기획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크게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인허가권자인 경기도 성남시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JTBC 안태훈입니다.